금리 인상으로 동결을 이어가던 주택 매매 시장이 최근 금리 하락과 함께 해빙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린웨이 펀딩그룹 배준원 부사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워싱턴 지역 주택 매매 시장이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바이어들이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서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요즘 30년 고정 모기지가 6.66%, 또 15년 고정 모기지가 6.01%, 5년 변동 모기지가 5.49%라고 하던데 모기지 이자율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아마 그 전체적인 평균 몰기지 이자율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몰기지 이자율은 매일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됩니다만 최근 몰기지 이자율을 가장 결정짓는 가장 큰 팩터는 아마 물가 상승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말하기를 그냥 It's all about inf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잡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이자율이 앞으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실 1월까지 다시 이자가 하향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그래서 사실 몰기지 이자율 평균 이자율이 한때 잠시 6%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네. 30년 고전 기준으로. 근데 지금 사실 안타깝게도 어제 발표한 지금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과정과 그로 인해서 물가 잡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당분간 정부가 어떤 고이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에 또 추가적인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최근 한 이틀 사이에 또 이자가 다시 또 폭등하는 기세를 보여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자율의 전망을 앞으로도 계속 하향될 거다 아니면 또 올라갈 거다는 거 점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지금 2월, 3월 이어지는 앞으로 향후 한 2달 정도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아마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은 이제 형성된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몰기지 이자율이 7%, 8%, 막 9%까지 가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6%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서 5%대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벌어질 일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2020년 이후에 30년 고정 모기지가 2%였던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정말 체감하기에는 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2000년 이후 이자율 추세는 어땠나요? 모기지 이자율 추세. 제가 사실 이 일을 2007년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2000년 초반대 상황은 제가 그렇군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자율의 추세는 지금이 가장 거의 최고 높은 시점에 거의 가까운 것 같아요. 2007년 이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서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대략 주택 몰기지 이자율이 6%에서 한 7%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수준으로 되돌아간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10%가 넘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던데. 과거에 그랬던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1990년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왕년에 10몇 퍼센트의 이자에 집을 사고 했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된 과거고 또 그 당시에 시장 주택 가격이라는 게 워낙 낮았던 시점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물가 대비해서 돈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어떤 이자율과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기지 이자율이 진짜 과거에 2%대처럼 내려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선택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사고 나서 나중에 이자율이 내리면 다시 재융자를 한다던가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워낙 지금 초저금리라는 이자, 보통 흔히들 2%, 3%대 이자율을 경험했던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죠. 그리고 2020년, 2021년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거의 최저금리의 시기를 우리가 겪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재융자를 안 한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재융자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낮은 금리의 혜택들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불과 한 1년여 사이에 지금 이자가 2배 이상 폭등해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금 뭐 좀 높은 이자에서 융자를 받더라도 다시 이자가 내려가면 재융자를 하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사정에서 이자가 떨어지면 재융자 하지 우선은 지금 이거 감당해내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지금 높은 이자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뭐 몇 년 뒤에 다시 이자가 떨어졌을 때 재융자를 해서 이자를 낮추고 페이먼을 낮추게 된다면 그거는 엑스트라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은 좀 무리라도 한번 가보자 이런 자세는 좀 피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배준호 부사장님의 그 재융자 세미나를 네. 제가 들었을 때도 똑같이 느낀 건데 네. 항상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무리하지 말아라. 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모기지 이자율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향후 1, 2년 정도의 이자율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자율은 절대적으로 물가랑 연관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정부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뭐 워낙 강력한 기조로 금리를 인상을 해왔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랑 어떤 뭐 결과물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자 상승이 끝날 것 같다라는 판국에 지금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느낌을 네. 보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내년 한 2년 동안은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한 5%대 이자율을 쭉 유지하다가 아마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잡힌다라는 기조만 확인이 된다면 뭐 한 4%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춰봐도 서프라임 사태라는 어떤 격변기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마켓이 픽업을 한 것과 지금 어떤 이번 팬데믹을 지나고 다시 팬데믹 동안에 좀 필요 이상으로 사실 저금리 기조를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했던 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과거 서프라임을 지나는 동안에 이자가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바라건대 다시 2, 3%가 빨리 오면 저도 좋죠. 하지만 그게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한 1, 2년 사이에서는 천천히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뭐 지금 이자율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 4% 중후반 정도 가는 게 아마 내년 정도의 꼴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부동산 숏세일 사기, 뭐 융자 사기, 타이틀 컴퍼니 사기 사건 등이 발생해서 한인 에이전트에 대한 불신이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뭐 아무래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과거에 많은 뭐 프로드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법도 훨씬 강화됐고 그리고 또 뭐 라이센스 제도라든지 교육 부분도 굉장히 강화가 되는 면에서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걸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아마 소비자들도 경계하는 심리도 훨씬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누구에게나 어떤 주택융자라든지 주택거래라는 거는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뭐 내가 다뤄볼 수 있는 금액적인 면에서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투자나 대출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믿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알고 신중하는 자세를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주의는 하셔야겠죠. 자, 한인들 중에서도요, 네. 한인 에이전트가 더 낫다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미국인 에이전트들이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일을 해준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융자 조건 등에서, 한인 에이전트가 이런 차별화된 점에서 한인 에이전트가 더 낫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이제 융자 조건에서 네. 말씀하는 거죠. 네. 융자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뭐, 한인, 그리고 미국인, 이렇게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과 좋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상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또 항상 주변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주택융자가 필요하다면 뭐 단순히 내가 믿고 편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뭐 미국 에이전트든 한인 에이전트든 뭐 구분 없이 각각의 어떤 견적을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가장 낮은 이자 그리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는 랜더랑 에이전트를 선택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즘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인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꼭 알고 에이전트를 선택하셔라.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사실 뭐 마켓의 변동성이나 이런 게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시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급등한다,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보다는 내가 주택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용자가 필요하다면 스스로가 마켓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노력,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 크레딧 점수를 미리미리 잘 관리한다든지, 또 인컴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하고 세금 보고를 좀 더 철저히 한다든지, 또는 뭐 지금 같은 고이자 비용 시대 때는 아무래도 대출금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운페이를 조금이라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뭐 어떤 시장 상황 안에서도 그 안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컨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항상 올바른 순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먼저 만나서 내가 원하는 집을 먼저 알아보는 것보다 그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융자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융자 자격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본인 스스로의 융자 자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올바른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일을 해오는 동안에 수많은 한인 고객분들이 상담을 와서 첫 번째 물어보는 가장 많은 질문은 내가 융자가 얼마만큼 나오냐를 여쭤보시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바른 접근은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자가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같은 융자 금액에 대한 페이먼이 높기 때문에 그 페이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융자가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 정도일까, 그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신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융자 금액을 내가 받을 수는 있는지를 거꾸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고이자 비용 시대 때는. 그리고 더불어 많은 분들이 주택 몰기지가 높다고들 많이들 염려들을 하세요. 그걸 왜냐면 일단 뭐 융자 금액이 워낙 크고 상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자율에 조금만 차이 있더라도 이게 페이먼의 부담으로 오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어떠냐면, 지금 같은 고이자 비용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갖고 계신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정말 몇 % 이자를 갖고 계신지를 그렇게 케어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뒤로 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난 연준이 뭐 강력한 기조로 금리를 인상해오는 기간 동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뭐 13%, 14%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가 그 사이에 20% 이상 이자가 올라왔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소매금융 상품들에 대한 내가 지출 비용이 늘어나면 여기서 늘어나는 이자 비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줄이시고, 오히려 뭐 이자가 여전히 뭐 사실적으로나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어떤 대출 이자 중에서도 몰기지 이자율은 늘 상대적으로는 제일 낮았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2%, 3% 했던 주택 몰기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니까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뭐 자동차 융자라든지 또는 뭐 개인적으로 얻는 학자금 융자라든지 또 크레딧 카드 뎃 같은 거랑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주택 모기지는 낮은 이자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이자율에 더 많은 할애를 하고 높은 이자율에 대한 상품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시면 앞으로 당분간이 이어지는 고이자 시대를 버텨나가는 좋은 어떤 경제 팁이 아닐까. 정말 그런 좋은 조언 드리고 팁이네요. 싶습니다. 예. 네, 오늘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부사장 모시고 유익하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저도 진짜 그런 거 잘 몰라서 네. 언제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고 네. 제 주변에 융자 받으신 분들이 여럿 네. 있더라고요. 근데 네. 다들 한결같이 너무 제일 낮은 이자로 잘해주시더라.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 제 비즈니스 모토예요. 근데 전 당리 아까 뭐 에이전트 뭐 외국의 에이전트랑 차별화 두는가 하는데 그냥 더 낮은 조건에 더 좋은 조건을 주는 데를 찾으라고 노력을 하라고 손님들한테 얘기하면 한 95%는 결론은 저한테로 오는 것 네, 같아요. 네, 비교해 보시고. 네, 근데 뭐 그러죠. 물론 뭐 오랫동안 여러 번 일을 한 고객이라도 뭐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렌더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드리죠. 아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정말 본인의 그런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낮은 이자로 주신다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예.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흔치 않은데 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이게 재정 상태를 다 오픈을 해야 되니까 좀 네.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요.